안녕하십니까. 수선교사들의 강의를 맡은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3월이 되었네요. 3월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많이 하냐면 공부 계획을 정말 많이 세워서 준비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선생님, 공부 계획을 저는 세우고 싶은데 공부 계획을 세우는 시간조차 너무 아까워요. 그냥 공부 계획 없이 하면 안 되나요? 등등 계획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월부터는 이제 새 학기도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학년이 올라가고 또 많은 것들이 새롭게 이제 준비되고 시작되는 한 해인데요. 이때는 공부 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부 계획법,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우고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좋은지 그 팁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공부 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먼저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또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빠밤. 선생님, 공부하는데 계획이 꼭 필요할까요? 시간 너무 아까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정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공부에는 계획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알겠죠? 필수. 무조건 필수입니다. 어떤 일이든 공부뿐만 아니라 좋은 계획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결과가 좋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계획이 잘 세워졌다라는 건데요. 계획이 좋아도 결과가 잘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계획이 좋지 않은데 결과가 좋은 경우는 정말 우연인 경우 빼고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좋은 계획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에 성적을 잘 받고 싶다 하면 그 중에 먼저는 공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목표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 없는 공부는 마치 파도 앞에 쌓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래성이 잘 쌓여진 것 같아도 공부 성적이 잘 나온 것 같아도 파도가 한번 확 치면은 모래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계획이 없으면 큰 시험이나 또 공부의 밸런스가 조금만 틀리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결국에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계획과 실행은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것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계획을 세우는 건 근데 왜 필요할까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건 알겠어.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계획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준비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계획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단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이 계획을 세운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는데, 좋은 결과를 위해서 첫 번째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건 공부에 있어서 균형을 잡게 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공부하기 쉬운 과목, 편한 과목이 있기 마련인데요. 또 반대로 공부하기 매우 어려운 과목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계획입니다. 공부는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계획이 없다 보면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쉬운 거, 나에게 편한 것, 과목 위주로 편중되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잘 분배하는 연습을 꼭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할 때 이제 그 계획서를 쓰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도 이제 편한 설교가 있고 어려운 설교가 있잖아요. 저는 스토리를 설교하고 또 내용을 설명하는 건 쉬운데 성경을 풀이하거나 또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건 참 어려워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없이 그냥 진행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이렇게 살펴보면은 설교를 1년에 52번, 한 60번 정도 하는데 그 중에 스토리와 관련된 내용 설교가 80% 이상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설교에는 듣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또 많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스토리와 내용 위주의 설교만 많이 듣게 되고 저 또한 능력이 그쪽으로만 계속 개발되겠죠. 사실은 공부라는 것도 설교라는 것도 모든 실행의 단계는 이 평균을 높여야 됩니다. 평균을 쪽쪽쪽쪽 높이는 게 중요한데 잘하는 것만 하게 되는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도 골고루 편중되지 않고 학습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였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계획은 공부의 항상성을 위함입니다. 항상성은 뭐냐면 항상 하는 성질이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에서 성적이 확 오르고 하루 안에서 성적이 확 떨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적이라는 건 이 하루하루의 결과가 이렇게 쌓여서 나오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성실성입니다. 결과를 도출해낼 때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매일매일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획을 잘 세우면 그 계획대로만 하면 성취감이 생겨서 열심히 하게 되고 또 하기 싫은 것도 계획에 맞추다 보면은 내 몸이 익숙해져서 잘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대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따르게 되면은 이게 익숙해져서요. 나중에는 집중력도 더 올라가게 되고 또 항상성을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이 공부를 할 때에는 공부를 하기에 무리 없는 날도 있는데요. 어떤 날은 왠지 앉아있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계획대로 내가 늘 해온 게 있다면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기억해둔 공부는 힘들어도 매일매일 페이스와 또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제가 이제 열심히 그 다이어트를 한다고 복싱 체육관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배우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혼자 계획 없이 다이어트를 했다면 참 힘들었겠죠. 혼자 스스로 공부하기도 힘들고, 운동하기도 힘들고, 혼자 다이어트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기 복싱 트레이너를 가면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과에 맞춘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더라도 거기 가면은 그 계획대로만 하면은 나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살도 많이 빼고 바뀌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내가 운동을 하기 싫은 날때도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간다면 그 계획에 맞추다 보면은 내가 하기 싫지만 어느 정도 더 성과를 또 하루하루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잘하기 위해서 항상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 따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계획은 필수적이다. 다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계획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부에 있어서 균형을 잡게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를 꾸준히 항상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무조건 계획을 꼭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성적도 잘 나오는데 이제 뭐 계획 꼭 세울 필요 있을까요? 그날 땡기는 거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계획이 잘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입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많은 오차와 또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계획대로 잘 수행했지만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하면서 내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이 과정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또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좋은 결과보다 중요한 건 내 습관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는 것, 그다음에 공부할 때 집중력과 또 어떻게 공부법이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를 깨닫는 효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계획을 하고 또 수행하고 실행할 때 이것을 이제 드러내고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할 때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또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이나 또 여러 가지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과정이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건데요.
계획을 하고 실행해보고 또 그 실행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해보고 다시 계획을 수정한 것을 가지고 또 실행해보고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수정하는 순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결과가 잘 나오더라도 내가 더 좋은 효율, 더 좋은 공부법,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고의 공부 효율과 습관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력과 성적이 좋더라도 이 효율과 습관에 부족함이 있다면 계획은 계속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계획을 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많은 설계하고 목표로 하는 것을 설계하는 것에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 이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공부할 때부터 준비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학생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또 그리고 사역자님들이 계시겠는데요. 3월이 될 때 우리 학생들을 볼 때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잘 점검해보고 함께 메이트로서 계획을 함께 세우고 또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잘 이렇게 해주고 힘들더라도 이 계획을 시작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보다 더 나은 인생, 또 보다 더 나은 삶, 또 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신앙인으로서 성숙할 수 있을 겁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또 신앙 과정도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계획에 관련된 3가지 질문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계획을 짜는 거에 있어서 습관들 또 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교 꼴찌에서 올해 그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학생 이름은 송영준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친구가 전교 꼴찌를 했는데 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았다 해가지고 한창 또 히트 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인데요. 작년 2020년 수능을 쳐서 2020년에 수능을 쳐서 만점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의 공부 습관과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많은 공부에 대한 도전과 또 용기를 주는 글들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계획을 짜는 법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제가 이제 경험과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이제 이 시간들을 마련했는데요.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이 3월 한 달 동안 계획을 잘 세워서 최소한 방학 때까지는 이 계획대로 한번 실천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법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도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공부를 막 전교 1등하고 수능 만점 받을 공부를 한 건 아니다. 이 친구에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과 노력도 있었지만 거기에 맞춘 계획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이 친구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성적이 높은 아이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계획이 중요했다. 계획을 효율적으로 잘 세웠다. 그러면서 나의 효율적인 공부법을 발견했다. 이것은 성적이 높은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잘 짜는 방법들을 살펴봐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또 사역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이번에 3월달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짜보는 신앙생활과 또 공부 계획을 함께 짜보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도 마련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실성입니다. 최대한 성실하다는 것은 최대한 규칙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건데요.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성실하다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 또 매주 교회 찬양팀을 섬긴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할 때 우리는 그 책임을 잘 수행할 때 우리는 성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계획에서 성실성은 최대한 규칙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실하다라는 것의 기준은 최소한 일주일의 계획을 짜는 겁니다. 최소 단위가 일주일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계획을 하루 24시간으로 잡는데요. 성실하기 위해서 또 규칙성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계획을 잘 외우려면 규칙이 있어야겠죠. 이 규칙을 세우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기억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내가 이걸 하더라. 이때 되면 이걸 하더라.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고 훈련해서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주로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성실성을 위주로 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이 송영준 학생은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울 때 먼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먼저 그립니다. 먼저 설정을 합니다. 나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납니다. 최소한 공부할 때의 계획의 중요한 성실성은 그 시간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잘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것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먼저 지키고, 그리고 나머지 또 규칙적인 시간들 있죠. 계획을 짤 때 학교 등교를 한다. 또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다. 그 다음에 학원에 간다. 그리고 아니면 친구들과 스터디를 한다. 공부방을 간다. 아니면 과외를 한다. 이런 정해져 있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먼저 계획할 때 채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다 빼고 이제 계획할 때 나머지 빈 곳을 잘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할 것들을 정하고 나머지 빈 곳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 결과가 1년 뒤, 2년 뒤에 달라진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송영준 학생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 또 저를 비롯한 많은 학습 도우미, 또 클래스에 가는 교사분들이 무진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계획은 규칙성 있고 성실할 수 있게 일주일 단위로 짠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성을 위해서 이 빈 곳, 이제 채울 것들 다 채우고 빈 곳을 채울 때는요, 시간대별로 과목을 정해두고 매일 같은 시간에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후 4시는 무조건 국어 공부를 한다. 월요일 날 오후 6시는 무조건 수학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 이 과목을 공부하는 게 너무 지루하다 이러면 시간대별로 과목이라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9시부터 예를 들어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수학 공부를 한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수학 2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수학 1, 수학 2 과목이라도 좀 정해주면 편합니다. 이렇게 공부 계획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규칙성, 성실함이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막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정하게 공부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면 습관이 된다는 얘기 있죠. 이게 운동선수들이 참 많이 하는 겁니다. 공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을 드리블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축구하는 친구들도 어때요? 항상 그 공을 몸에 붙이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연습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것이 내 몸이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것을 체화라고 하는데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공부도 습관입니다. 근데 이 습관을 계획대로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또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30분만 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졌는데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그리고 누구든지 공부를 하다 보면 4시간, 많게는 6시간 동안 쉬는 시간 한 번 안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가 아프고 내가 아무리 집중력이 없어도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계획대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하루에 6시간, 8시간 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계획을 통해서 실천하다 보면 길러집니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공부를 하는 행위의 반복은 그 습관을 형성하게 해주고 이렇게 얻어낸 습관은 좀처럼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페이스가 되고 공부하는 이제 노하우가 되는 거죠. 하루 이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늘 하던 공부를 손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가 깨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는데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러 간다거나 아니면 교회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공부 페이스가 깨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계획적으로 습관을 가지고 규칙 있게 해온 학생들은 금방 회복합니다. 하루 이틀 동안 이렇게 보통은 페이스가 깨지면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만큼 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규칙성 있게 공부하는 학생은 금방 잡아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운동선수들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훈련하고 뭐 야구 선수들 중에 아침에는 배팅 훈련, 뭐 점심 때는 수비 훈련, 뭐 오후 때는 또 나머지 훈련,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몸이 기억하기 위함이죠.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도 공부를 이렇게 기억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어려울 때라도 이런 계획성과 규칙성을 잘 실천하고 있으면 금방 또 페이스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 성실성, 규칙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과목 시간인데요. 한 과목당 공부를 몇 시간 잡아야 되는가, 이게 늘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하루에 오늘은 월요일은 국어 공부, 화요일은 수학 공부, 뭐 수요일은 영어 공부, 뭐 이런 식으로 짜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계획을 짤 때는 최대 2시간 단위로 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30분 단위로 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하루에 계획을 짤 때 뭐 4시간 통으로 월요일 국어, 화요일은 수학 4시간 이런 식으로 짜기보다는 처음이라면 월요일에 국어 2시간, 수학 2시간, 화요일도 국어 2시간, 수학 2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습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단기 목표가 되기 때문에 훨씬 진도도 잘 나가고 또 내가 성취욕도 높아지고 성과도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목을 공부하면 집중력이 많이 약간 높아지면 하루에 4시간, 8시간 또 앉아있을 수 있다 했죠. 근데 8시간까지는 솔직히 어렵고요. 만약에 4시간 이상씩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될 때는 4시간을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과목 안에서 소 과목을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를 4시간 한다 하면은 그 안에는 뭐 문법도 있고 또 문학, 소설, 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독서, 말하기 등의 소 과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쪼개서 1시간씩 뭐 4시간을 한다든지 하면 좋고요.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참 좋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그냥 수학이지만 뭐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선택 과목들 뭐 미적분 뭐 여러 개 많이 있죠. 적분과 벡터, 기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배분해서 하면은 과목 안에서 또 나누어서 2시간씩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일매일 다양한 과목들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짜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섞으면 제일 좋고요. 하루에 한 과목 하는 공부는 하지 않는다. 최대 2시간 설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다시 복수해보. 첫 번째는 규칙성과 성실성.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과목당 2시간 이상 되지 않게. 그리고 혹여나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과목 안에 소 과목을 쪼개서 넣어라.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계획을 언제 짜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번 짠 걸 가지고 계속 가느냐, 아니면 뭐 1년 동안 가느냐, 뭐 6개월 동안 가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공부 계획을 언제 짜냐, 그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짜는 건 시험의 종류에 따라, 어떤 계획서라는 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계획이랬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서 내가 성적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이 정해질 때마다 시험의 목표에 따라서 계획을 짜고요. 두 번째는 일정이 바뀌거나 일정이 변경되면 계획을 짜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준은 시험의 종류와
일정 변경에 따라서 계획을 무조건 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공부하는 기준을 어떤 시험을 목표로 나는 공부를 하겠다, 계획을 짜서 하겠다 하면서 시험 기간이 됐다 이러면 시험 대비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모의고사 대비를 하겠다면 모의고사 대비를 위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평소에는 나는 수능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그대로 계속 공부를 하고 내신 시험이 앞둔 중간고사, 기말고사 3주 전이나 4주 전이 되면은 나는 내신 대비 공부법을 하겠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나는 평소에는 내신 공부와 또 내신 성적을 위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6월, 9월 모의평가가 있는 달에는 한 달 전에 모의고사 대비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목표, 성적을 내기 위한 목표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만약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그 계획을 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종류는 한 개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또 네 개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잘 기억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정에 따라입니다. 일정에 따른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케줄이 바뀌면 계획도 새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스케줄이 바뀐다라는 건 뭐냐면 내 생활의 패턴이 바뀐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내 생활의 규칙성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학기 중과 방학 중이 다르죠. 방학 학기 중에는 학교를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오거나 또 공부를 더 하고 방과후까지 하고 오면 저녁에 올 수도 있겠죠. 또 학원을 또 다니게 되고 근데 학기 중에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방학이 되면 어때요? 학교에 방과후만 하고 오거나 아니면 학원도 시간표도 바뀌고 뭐 여러 개의 변경이 많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일정이 변경될 때는 무조건 계획을 새롭게 짜고 새로운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일정을 만들 때 하면 되겠고 또 반대로는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경우는 뭐 주말과 주일과 또 평일은 또 다를 수 있겠죠. 또 주말 같은 경우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다를 수 있겠죠.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고 뭐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또 임원이나 또 여러 가지 맡은 친구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다 바쁠 수 있겠죠.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을 최대한 정해놓고 또 규칙적인 시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정이 최소한 공부를 할 때는 변함없는 규칙적인 것을 먼저 설정을 하고 나머지 빈 곳을 채운다라는 그 공식 그대로 계획을 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학 때 또 뭐 모의고사 대비, 내신 대비, 또 뭐 학원에서 새로운 학원을 등록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제는 계획을 한번 짜면 뭐 몇 달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시험이 또 목표하는 것, 그리고 일정이 변경되면 계획을 무조건 새로 세운다, 아니면 변화를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충분한 휴식 시간의 보장. 계획을 짤 때 많은 친구들이 쉬는 시간을 안 짜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서를 세울 때 이렇게 원형 계획서 있죠. 이렇게 세우는 것도 좋지만 보통은 다 이렇게 타임테이블처럼 이렇게 수련의 시간표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 국어를 2시간, 수학을 2시간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짜면 어떻게 되냐면 쉬는 시간이 없죠.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알겠죠? 그런데 계획을 짤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짜자 하면은 이 쉬는 시간 없이 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쉬는 시간을 포함한 계획을 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 안에 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조금만 버티자 하면서 더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짧은 시간에 잠깐의 환기를 통해서 또 다음 그 공부할 시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획을 짤 때 쉬는 시간을 짤막하게 평소에는 넣는 게 좋습니다. 국어 공부를 2시간 잡으면 국어 공부 110분, 쉬는 시간 10분, 그 다음에 수학 공부 110분, 그 다음에 쉬는 시간 10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학교 공부와 마찬가지로 1시간 단위로 짜는데 공부 50분, 쉬는 시간 10분,
공부 50분, 쉬는 시간 10분 뭐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매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쉬는 시간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 시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보통 계획을 짤 때는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빡빡하게 짜는 경우가 많아요. 10분씩 넣더라도. 그런데 쉬는 시간을 이렇게 짤막하게 짜는 경우가 많은데, 신기한 것은 성적이 좋은 학생의 계획서를 보면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통으로 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월화수목금하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놀거나 만화책 보거나 쉰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요일부터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를 통으로 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야, 저렇게 하루를 어떻게 신나게 놀 수 있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놀 때 확실하게 놀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 말이죠. 그리고 할 때 열심히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또 때로는 너무 많이 쉬는 것보다 오전을 하루 통으로 쉬거나 오후를 하루 통으로 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월화수목금 열심히 하고 토요일날 오전 내내 자거나 오전 내내 쉬거나 아니면 토요일 오전까지 열심히 하고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뭐 밤까지 놀고 뭐 먹고 쉬고 친구 만나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하루의 휴식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진짜 많이 지치고 공부 효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경우 대부분은 이렇게 하루를 쉬는데요. 저도 옛날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토요일도 일요일도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토요일날 학원에 와서 자습하는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월화수목금에는 막 늦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토요일 오전 내내는 휴식을 하거나 아니면 토요일 오전까지만 공부하고 밤에는 자기 전까지 휴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계속 자거나 뭐 쉰다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만화책을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냥 짤막짤막 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이라는 거죠. 아까 언급했던 이 책에 송영준 학생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길게 쉬고 공부하고 쉴 때는 짤막짤막한 거 외에 하루를 통으로 아니면 한나절을 통으로 쉬어라 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뭐 하루 그렇게 쉬면은 무슨 언제 공부하냐, 야 공부하는 애가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팽팽 놀면서 무슨 공부냐 할 수 있는데 일한 다음에 또 공부한 다음에 쉬는 휴식이 꿀맛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매일매일 일하다가 토요일 주말이나 주일날 쉬잖아요.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뭐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러 가거나 이렇게 쉬어야 휴식도 하면서 체력도 보충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이것을 보충해야 그 다음날 다시 공부하고 다시 일할 때 힘을 얻잖아요. 맞죠? 다시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처럼 공부할 때도 이렇게 쉬어줘야 그 다음 공부 스텝 계획을 할 때의 에너지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환기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쉬는 시간을 잘 넣고 일주일에 하루 반나절 통으로 비워서 이때 쉬면서 이제 이때 쉼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을 버틸 낙이 되는 거죠. 가끔 청년들이나 많은 일하는 친구들 보면은 긴 연휴를 기다리면서 좀만 버티자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휴식 시간과 그때 내가 즐기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잘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기억하고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계획을 짜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일정 나올 때마다 계획을 바꾸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언제 그러면 다시 수정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획을 세울 때는 일정이 있을 때 또 그 다음에 시험 목표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그럼 이것은 새로 계획을 세운다라는 얘기고요. 이 다음에 5번째 얘기는 이 계획을 언제 수정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계획을 언제 수정하냐라는 거는 한번 짠 계획은 이렇게 중간에 조금 수정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피드백은 언제 하냐면 시험을 통한 또 때로는 어떤 다른 것들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 계획대로 한다라는 게 정석입니다. 아시겠죠? 결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내가 공부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잘 유지하고 잘 하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밸런스가 다 깨지는 거야. 계획 세우기도 어렵고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막 중구난방으로 하루는 몰아서 국어하고 하루는 몰아서 수학하고 이러면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 공부법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아시겠죠? 내가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고 성찰을 하려면 반드시 계획대로 끝까지 가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이 계획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시험 결과 가운데서도 내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뭐 성적을 시험에 당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계획대로 잘 했는데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는지 아니면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계획을 뭐 국어를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지 이런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한다. 그때 수정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 그 운동 선수들 중에서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이 감독들이 선호한 선수는 잘하는 선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잘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성실함과 차분한 이 규칙성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선수들을 감독들은 무조건 선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실하고 꾸준히 한다라는 이 규칙성을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실력을 봅니다. 아시겠죠? 눈에 띄게 잘하진 않아도 늘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잘해주기 때문에 그 선수는 감독들이 선호하는 거죠. 이런 선수들은 큰 시합을 앞두고 있을수록 큰 시합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이런 면이 두각을 나타내어서 감독들이 그 선수를 중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그 잘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규칙성 있게 하는 선수들 중에 잘하는 선수를 뽑는다는 게 정석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도 평소 때는 잘 규칙성을 가지고 하다가 시험을 앞두면 계획대로 안 하거나 또 다른 급해 보이는 공부하느라 계획을 어기거나 허둥지둥하던 친구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까 앞에 운동선수를 얘기한 것처럼 이럴 때 그런 허둥지둥 마음을 붙잡는 게 계획을 따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획 따라 해봐야 잘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시험 때 평소 때는 잘하는데 시험을 안 나오나 하는 친구들, 시험 결과가 왜 저럴까 하는 친구들을 살펴보면은 공부를 가르치거나 지도할 때 시험 대비나 등등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계획을 짜주고 숙제를 내주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만 성적이 안 나는 학생들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친구들 중에는 가르치는 공부, 숙제보다 또 그렇게 세운 계획보다 자기가 급해 보이는 거 하느라 숙제를 못하거나 계획을 못했다는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시험 대비나 계획을 따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이렇게 자기감이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획대로 안 하는 게 제일 허점입니다. 맹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 이게 다른 데로 허둥지둥하고 계획을 막 바꾸고 하는 것은 절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방법도 아니죠. 그렇게 계획을 갑자기 수정하게 되면은 밸런스와 페이스도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불안함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계획을 하고 공부한 것들이 또 잘 되었는지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기회조차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과를 보면서 이 계획을 어떻게 수정할지를 봐야 되는데 이러한 성실한 꾸준한 과정도 사라지고 또 이런 계획을 수정할 기회도 사라지고 또 이 결과가 잘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과정도 사라지게 되는 이 세 가지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을 수정할 때는 좀 불안하더라도 꼭 잡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시험 결과로 나올 때까지 아니면 어떠한 그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이대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시험 결과 다음에 수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시험 대비가 들어가야 된다면 계획을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계획을 시작하는 건 이렇게 되는데 수정하는 건 결과 다음에 수정한다라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획이라는 것은 시험에 성과를 두고 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훈련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건 시합 때 결과를 위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결과를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은 결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가 보기 전에 계획을 바꾼다는 건 상당히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시험의 성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그대로 꼭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대비 계획을 세웠으니까 내가 이 과목이 부족해 보이니까 오늘은 이걸 해야지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균형성을 가지고 그대로 가고 시험의 성과를 보고 계획을 보완하거나 방향을 수정하는 등등의 과정을 겪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공부 열심히 하고 내신에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은 허둥지둥 하다가 이 계획대로 못하는 경우가 태발입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보시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계획대로 안 하고 균형 잡히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계획대로 안 하거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잘 명심하시고 조언해주고 코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 성적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결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라는 건 결국에는 충실한 과정과 계획 속에서 그 바탕 속에서 결과가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충실한 계획과 충실한 충실한 성실이 있으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 영어 알파벳 A 다음에 B 다음에 C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처럼 좋은 계획, 성실한 수행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분석해 보았을 때 그러면 나는 이 결과를 위해서 공부 시간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공부 장소를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공부 배분을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라는 수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피드백이라는 거죠. 이건 과정을 잘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생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꾸준함, 성실성, 규칙성을 계속 가지고 버티는 거. 여기까지 제가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 계획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친구들, 계획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획으로는 이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서 사실 끝나는 건 아니죠. 이 계획을 다음에는 아까 조금 언급했는데 내가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건 안 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또 결과를 내는 것까지가 계획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계획을 짤 때 끝으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전에 끝내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옆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하루에 단어 일주일 하루 그 스케줄 짤 때 단어 100개 외우기, 200개 외우기 이렇게 한다고 나도 따라해야지 무조건 잘해야지 해서 나도 100개 외우기 이렇게 하면은 나는 30개밖에 외우지 못하는데 100개를 외운다니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획은 내 상황 맞게 내가 성실히 수행할 만큼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까지가 과정입니다. 한 이렇게 사이클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획을 중간에 긴급 때문에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를 확인해 볼 때까지는 큰 틀은 변하지 않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수행해보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적과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해보고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 실행, 그다음 피드백, 계획, 실행, 피드백 이게 반복되면은 그때 실력이 쌓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메이트로 또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자녀들 두는 학부모님들은 이 과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결과 보고 뭐라 하거나 독구중을 하거나 피드백하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도와주고 권면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리할 것은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현재 성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현재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 못하고 지금 성적이 낮더라도 공부를 잘하고 성실히 계획을 수행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는 학생들은 내가 계획대로만 하면 미래에 3개월 뒤에, 뭐 2달 뒤에, 4달 뒤에, 뭐 1년 뒤에 성적이 나는 나와 있을 거라는 걸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공부를 시작할 때도 이런 과정과 계획과 수행과 피드백을 경험한 학생은 내 미래의 성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공부를 해나갑니다. 착착착착 목표를 이뤄나가죠. 그런데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이런 그 과정이 없는 친구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지금 성적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우왕좌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획대로 공부하고 성적이 오른다라는 걸 경험해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내가 성적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별로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염려하고 더 이렇게 분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화가 나거나 내가 와 이거밖에 못했을까? 왜 난 그걸 못했을까? 할 수는 있지만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자신감이 되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과정들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수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이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과정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생의 목표를 설계하고 그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또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또 교회 신앙생활이나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또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필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도와주고 이 과정 사이클을 잘 이끌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도움을 준다면 정말 행복한 과정들 또 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끝으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 3월 한 달 동안에 또 아니면 앞으로 여러 달 동안에 함께 공부를 계획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정들을 함께 설계해보고 이 한 학기 동안 이 과정들을 학생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역할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아니면 사역자분들이 하시면 진짜 좋아요. 이거는 꼭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함께 계획을 하면 참 좋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하고 잘할 수 있다, 잘했다, 계획대로 이번 주는 잘했구나 라는 이런 격려와 또 피드백을 통한 과정들이 있다면 그런 페이스를 관리해주는 메이트가 있다면 학생들은 엄청 성숙합니다. 정말입니다. 때로는 안 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막 좌절하기도 하고 자충우돌 하는데 이 계획대로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나중에 에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인생의 경험이죠.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한 아이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면 교회의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음 세대의 기둥이 될 수 있겠죠. 이 계획은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생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계획하고 함께 설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함께 피드백을 나누고 누군가 인생에서 조언을 해준다면 그때 의지처가 되어준다면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교회와 신앙도 성숙하게 되겠고 하나님 믿는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함께 극복하는 과정들 속에서 신앙도 성숙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신앙도 고백하게 되면서 스스로 내 자아도 성장하게 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학생들도 처음에는 나는 못한다, 나는 불안하다,
그 계획대로 해봤자 안 된다. 이 계획은 틀렸다. 바꿔야 된다. 선생님이 망했다. 선생님 때문에 나는 인생이 꼬였다. 이런 애들 많았는데 꾸준히 격려하고 건면하고 계속 그 계획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다 보니까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감탄하고 아 내가 해냈구나. 내가 마쳤구나. 야 그래도 여기까지 해놓은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느끼면서 함께 기도해준 저에게 또 학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표한 학생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3월 달에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왜? 새 학기고 새롭게 공부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롭게 하는 달이 바로 3월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획들 속에서 신앙과 기도와 또 성실, 꾸준 이런 성경의 가치들 하나님 안에서 맡겨준 이 시간들을 소중히 계획하고 설계하는 이 과정들은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들을 꼭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 여기까지 공부계획법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또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 여러 가지 공부에 있어서 또 강의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훌륭한 메이트가 필요한 친구들은 언제든지 번개탄 에듀파이어의 이재영 연구원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인터넷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전국 어디서나 찾아가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한 번으로 끊이지 않고 여러 번 가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꼭 계획을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명도 괜찮고요. 한 영혼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영혼이 바뀌고 한 영혼이 인생에서 회복되고 또 한 영혼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또 성과를 이뤄내고 그리스도인 자라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개탄 정신이고 저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정신이니까 꼭 연락 남기고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수한 교사들의 이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